자, 네,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25일 2월의 마지막 목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자, 소리치기 한번 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대박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VI방, 공개방 모두 다 잘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어제 지나갔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이제 주말, 이번 주까지 끝나고 다음 주말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29일로 마지막 거래입니다. 29일? 2월달이 원래 28일까지 있는데, 윤달이 끼면 4년에 한 번씩 이제 29일이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29일날 2월 29일 생일인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생일 챙겨 먹는다 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29일날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3월로 봐도 돼요. 다음 주를.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가 이번 달 마무리와도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이슈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미정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정씨 어제는 올랐어요. 다행이에요. 네,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딥니까. 자, 다우지수 연봉지수 보시면 크게 티가 안 납니다.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잠깐만요. 아침 이거 안 했구나. 네, 사이즈 조절 좀 할게요. 요거 사이즈 조절 좀 하고 요걸 올려야 되니까. 연봉 보시면 티가 별로 안 나는데요. 꼬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음봉에서 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월봉 보시게 되면 다시 빨간색이에요. 네, 어제 파란색 바뀌었다가 그저께 빨간색, 어제 파란색, 오늘 다시 빨간색 색깔을 좀 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 그림 보신다면 자, 십자형 양봉입니다. 안 무너졌어요. 그죠? 안 무너졌어요. 조금 더 튀어준다라면 16,000포인트 중반 이상 7,000포인트 정도를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좀 내려왔었지만 일봉 보시면 아시듯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쵸? 네. 올랐다가 쉬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아침에 시작 이후, 미증시 시작 이후에 1% 이상 하락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결국 6,20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484에서 마감합니다. 0.32% 많이 안 갔어요. 50포인트 정도만 살짝 올라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제 그저께 이번 주 내내 제가 원형을 그려놓으면서 했던 얘기 이겁니다. 쌍바닥 형태 이후에 중간에 걸턴 그 반등 나왔던 다리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잘 튀면 여기다 했던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밤 끝나고 내일 새벽까지 해서 목요일 증시 또 봐야겠죠. 금요일 증시도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좀 반등이 더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우지수 전일 53포인트 0.32% 상승이 있었다. 반등이 있었다. 이 이유는 또 역시 유가 때문이라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나스닥 연봉지수 아래꼬리 좀 길어집니다. 오늘은 목 상태 괜찮죠? 조금? 평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월봉지수 보시면 비슷해요. 보지 마시고 주봉상 아래꼬리 십자형은 아니고 약간 망치형 캔들 모습 비슷한데 윗꼬리가 조금 있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똑같아요. 역시나 반등이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나 나스닥 지수 둘 다 장중에 하락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락이 나왔지만 하단 자리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고 튀어오른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몸통부터 시작이었어요. 개파락 나오고 거기서 끌어올리죠. 39포인트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0.8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뚫고 우상은 나온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올랐는지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마감입니다. 자, 뉴욕 마감 유가 반등에 지수도 상승 반전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어제 이제 이란과 사우디 장관의 얘기 나왔잖아요. 이란과 사우디 장관이 우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거래일날 전전 거래일이죠. 급락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왜 너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왜 그러냐 하면서 비난이 강했다고 했는데 좀 심하게 밀렸다는 얘기죠. 낙폭이 심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질 만한 건 아니었다 라는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일시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서비스업, 부동산 지표가 악화됐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반대로 좋을 수 있는 내용 찾아봐야겠죠. 뭘까요? 이런 내용으로 투자 심리에 크게 위축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뭘까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낮아지는 거죠. 연기된다거나 낮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금리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S&P 올라왔고요. 다우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다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시게 되면 경기지표 부진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고 했어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지표 부진 나왔죠 방금. 버팀목이었던 서비스 부동산 지표 악화 나왔었는데 나오고 나서 유가도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업종에 이어서 자원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 부실이 우려 커지면서 금융업종도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발표됐느냐?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 나오면서 유가 반등했습니다. 참 이게 하루하루 다릅니다. 어제는 뭐로 올라갔다가 오늘은 뭐로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항상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전이 있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유가 때문에 그리고 재고량 때문에 조금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식 분위기 반전이 되면서 아래꼬리 달리면서 다우 상승, 나스닥 개파락 이후에 몸통을 양봉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예요. WTI 0.9% 아주 급등은 아니네요. 자, 미국의 재고 감소 얘기 나왔는데 휘발유입니다.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 들려왔고요. 상승폭을 보게 되면 WTI가 0.9%가량, 브렌트유는 3.49%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WTI, 브렌트유 두 개를 이제 같이 보잖아요. 보통 같이 보게 되는데 예전부터 브렌트유가 좀 더 비쌌어요. 단가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많이 보는 건 이제 WTI 기준 봅니다. 어제는 브렌트유 상승폭이 꽤 크네요. 차이도 꽤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지난달쯤에 브렌트유의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WTI가 브렌트유보다 올라갔었는데 오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브렌트가 내려갔죠. WTI보다 일반적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내릴 때도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오를 때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휘발유 재고가 예상을 깨고 220만 배럴 감소한 2억 5,650만 배럴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난방유 디젤 포함하는 정제유 재고도 줄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왜? 재고가 줄었는데 왜 유가가 오르느냐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들일 거란 얘기죠. 구매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 되면요, 항상 전기가 모자라면은 전기 보존량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은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노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을 맞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고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소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 사들일 거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임에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팔 수 있다? 올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재고 감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재고 감소 때문에 추가
매출 가능성이 생기면서 유가가 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원유 재고는 증가했어요. 원유 재고는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보다 좀 올랐다고 합니다. 원유 저장 시설이 있는 쿠싱 지역 재고가 33만 3천 배럴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자, 서비스업 28개월 만에 경기 둔화 국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식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확장 국면이 있고 이제 둔화 국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리듬처럼 올랐다가 내렸다는 모습이 있는데 경기 둔화와 함께 경색 부분이 나오고요. 퇴색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28개월 만에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이나 방향 전환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대신 둔화 국면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뭐의 기회가 온다? 매집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택 판매가 감소했답니다. 좀 줄었대요. 최근의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규주택 매매 역시 기대에 못 미치면서 4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하네요. 1월 중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는 어디 갔나요? 전달보다 9.2%나 감소했어요. 많이 줄었네요. 자, 시장 나와있는 매물은요 23만 8천 호 정도로 전월보다 2.1%가량 올라갔다고 하고요. 2009년 10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매물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물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좀 떨어지는 것도 집 가진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만 아직 집이 없고 저처럼 서민인 사람들은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IMF가 성장률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재정 지출 확대 협력해라. 자, 전 세계적인 지표라거나 혹은 분석을 보시게 되면 시장은 성장을 더 할 것이다?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조정을 받거나 하락이 나올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라고 경고하고 있나요?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다우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작년부터 했던 얘기 뭔가요? 이제 들어올린 이후의 행보와 함께 방향 전환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이런 그 흐름 자체를 IMF가 저보다 늦게 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나온 거 보게 되면 선진국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시기를 방향 전환의 시기와 함께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투자에 대한 비중이라거나 혹은 방향성에 대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IMF가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바닥권에 진입한 시기 올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기 전부터 잡아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하실 때는요. 그러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락인 것 같다 할 때 낙폭 과대를 잡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고 그리고 방향 상승, 시장 상승 국면이 되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새벽이. 그럴 때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간대요. 자, 선진국이 재정 지출 확대에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줬고요. 영국의 파운드 7년 최저치 지속 금값 1.4% 급등.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렵다 이게 나와주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1.4% 급등했어요. 자, 영국의 달러가 왜 떨어지느냐면 영국 파운드 하죠. 브렉시트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7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독일과 영국 증시 통합 얘기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탈출하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국 브렉시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유럽 증시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 하락 연일 하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저치 경신했습니다. FTSE 유로 퍼스트도 떨어졌고요. 스톡스 600 떨어졌고요. 우량주 스톡스 50도 떨어졌습니다. 영국 지수가 1.6% 하락했어요. 많이 빠졌죠. 닥스는 2.6% 빠집니다. 더 심해요. 깍그가 그나마 1.96인데 유럽 증시 전체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 국제유가 하락이 3%가량의 하락이 있었는데 감산 불가능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는데 미국 때문에 재고량 줄었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자, 뉴욕 마감 뉴스 정리하시면 유가가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왜요? 감산 불발 소식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사들여야 된다. 그 이후로 상승 반전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쵸? 이게 끝이고,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증시가 약했다, 어려웠다, 하락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국내 신검이다. 코스피,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똑같습니다. 월봉, 연봉 안 봐요. 월봉 비슷해요. 안 봐요. 주봉 다시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윗꼬리 조금 달리는 양봉 캔들. 일봉 볼게요. 자, 전일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세로. 이틀 전에 갭상승이 나와서 1900포인트, 한 1930, 29포인트였죠? 30 근처까지 막 끌어올렸던 자리에서 뭘 만났어요? 이평선의 저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온 거예요. 조정을 받은 겁니다.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다면 얼마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가라는 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1880선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안 무너지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간 기준입니다. 80 전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지지 받는지 무너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간 기준에서 형태가 좋아요. 아직까지는 1900 밑으로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약간 내려왔다가도 괜찮아요. 왜? 아래 꼬리만 달리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양호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봉 티 안 나죠? 꼬리 긴 거 빼고 월봉 티 안 납니다. 주봉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봉 형태를 봤을 때 코스닥은 일단 음봉입니다. 그리고 십자인 캔들에서 윗꼬리 저항을 받았습니다. 650을 넘고 55포인트까지 가면서 저항을 받은 모습이에요. 일간 기준 보신다면 마찬가지 전거리를 갭상승 다음에 음봉을 밀어버렸죠. 650대 중반 60에 못 미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럼 얘는 또 언제쯤 지지받을 거냐? 630일까요? 20일까요? 지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겁주는 거예요. 네, 겁주는 건데 최근 빠졌던 600선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월봉 형태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찾아놓기도 했지만 급등 이후에 밀어주면서 600 정도 부근까지 내려왔던 아래 꼬리로 밀어줬고 몸통을 살짝 담그기만 했던 그 구간에서 지지를 새롭게 받으면서 600 한 20, 30 현재 구간이죠. 3, 40 정도까지 다시 끌어올렸을 때 올 하반기에서 내년께겠죠. 내년 한 상반기 전후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상승 전환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비슷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재작년 연봉 형태를 보면서 했던 이게 뭐였습니까? 2014년도죠. 2014년 말 15년도에 오를 수 있다. 양봉 나올 수 있다. 700 정도까지 가주면 된다라고 해서 갔다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2016년에 코스닥이 600까지 내려오거나 그 이하 갔다 오면 된다 라고 했는데 갔다 옵니다. 물론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갔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만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측을 하기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상과 발언해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큰 부담 없이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지수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는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긴 내용이 있어요. 아까 잠깐 봤던 내용. 유럽 증시 누구 때문이다? 유럽 증시 하나 누구 때문이다? 바로 영국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브렉시트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는요,
중국의 증시가 이제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는 것에 따라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뭐 증시가 몇 프로 빠졌네, 반등이 나왔네,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왔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럽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그리스나 뭐 스페인이나 요 동네에서 난리치고 독일도 뭐 못하겠다 이게 나와주면서 떨어지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그쵸? 이번엔 유럽에서 가장 큰 부분, 예전에 대영 제국이라고도 불렸던 영국에서 브렉시트 얘기 나와주면서 EU 탈퇴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유럽 시장의 불안감을 장악했습니다. 다 빠졌어요. 자,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등 영국의 집권 보수당 내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하면요, 별거 설마 그러겠어 하겠는데, 유력 인사들이 말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시티뱅크가 존슨 시장의 EU 탈퇴 지지 선언 이후에 브렉시트 가능성이 30-40%까지 치솟았다, 급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독일이나 다 넘어갔잖아요. 유럽도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해프닝을 통해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런 내용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됐다? 유럽 증시가 약했다, 하락이 있었다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 베테랑이라는 영화죠.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베테랑 영화에서 유아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가끔 써먹는 거죠. 가끔 여기저기 써먹기도 합니다. 맷돌 돌려고 그러는데, 맷돌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거 하면서 했던 얘기. 이봐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삼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종목들이요, 최근에 VR 관련 얘기들이 테마가 잘 가다 보니까 이것도 VR 연결됩니다, 이것도 VR 연결됩니다, 연계성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총선이나 대선 관련해가지고 정치권 테마 종목들이 막 갈 때 있죠. 그때 정말 또 별의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선 주자나 총선 주자의 사돈의 팔촌, 혹은 뭐 학벌이 같다, 같은 학교 나왔다, 동문이다, 같은 학과 나왔다, 아니면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에 회사 본사가 있다 라는 것까지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VR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음악, 음향기술 업체 등 다 갖다 붙입니다. 자, MWC에서 삼성과 페이스북, 주커버그 얘기해가지고요, 가상현실에 대한 신제품 기술 나온 게 있었죠. 삼성에서는 이걸로 또 제품 나온 거 있어요. 그죠? 나온 게 있는데, 삼성이 VR 기술을 향후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정했죠. 그러면서 신제품에 대한 공개도 있었고,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3일째 얘기하네요. 삼성이 아니면 이런 가격에 이런 기술을 댈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VR 기기 관련 서비스 관련 얘기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다 올라가요. 어떤 것들이 갔느냐 보세요. 동작 이식에 필요한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보유한 QSI는 9.3% 올랐고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주요 코덱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 상한가 이후 12% 갔죠. 근데 갔다 말았어요. 좀 조용해요. 3D TV용 안경 제조업체 코렌이 급등 나왔죠. 센서 오디텍 급등 나왔죠. 아프리카 TV도 VR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 페이지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올랐어요. 3D 카메라 모듈 업체도 올랐고요. 다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스타코, 이루원, 한국협익 관련 없는 업체까지 묶여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과열현상까지 나오면서 정지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초반 단계에 관심이 막 다운 거잖아요. 관심이 몰리면서 이놈도 저놈도 해가지고 막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느냐? 얼마 전에 뭐 온라인 게임 회사, 스마트폰 게임 관련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 게임 하는 회사가요.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으로 3D 게임 만들 수 있다. VR 만들 수 있다. 가능성 때문에도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각 증권사에서 다 뭐 VR 다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뭣도 모르고 다 갖다 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옥석가리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나 대장주, 부대장주, 행동대장까지 이렇게 그런 종목들만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VL을 연결됐다고 막 올라가는 거 있죠? 평소 거래 없다가 갑자기 거래 터지면 날아가는 종목, 상한가는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된 증권형 크라우딩 펀드가요. 크라우드 펀딩이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지난달 나왔을 거예요. 8개의 기업의 목표 금액 80% 유치했다고 하네요. 금융권 참여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투자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업을 할 때는요. 뭔가 사업을 하고 그 회사를 좀 키우려고 했다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혹은 실적을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증권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되면 사채를 하러 가기도 하겠죠. 가서 후원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했다라면 이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일푼이고 두 주만 갖고 시작하는 상태라면 그 아이디어를 일부 공개를 하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큰 돈을 아니요, 소액을 모아서 증권시장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파는 거죠. 주식을 팔고 지분을 조금씩 팔아서 크게 자금 모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상장하려면 IPO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매출 나가는 분도 있고요. 어려워요. 시장 문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연착륙 성공했다는 얘기인데요. 투자유치 성공기업 배출했고 업계 연착륙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펀딩 참가 기업이요. 30개사고요. 펀딩 성공 확정 기업 80% 이상이 8개사, 실패 2개, 총 투자자 841명, 투자유치금 14억입니다. 얼마 안 되죠? 14억. 30개사인데? 그쵸? 근데 이 금액으로도 이 금액만 투자 받아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아주 대규모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률이 생겼다는 겁니다. 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 사이트 중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거기에 모금하기로 했던 목표액의 80%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따라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증시 상황이 어렵고 시장 분위기 경제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저금이라도 투자받아서 이걸로 키워내고 사업 성공한다라면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경기를 부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너무 큰 덩어리 말고 작은 덩어리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30, 50일 지나야 펀딩 성공 나올 거 예상했는데요. 훨씬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평가된 종목들, 저평가됐고 회사가 건실한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 회사 인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종목을 사서 좀 모아가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보는 중장기 종목 얘기했던 게 바로 어제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한가 한방이 가능한 거지만 이건 1년 동안 보는 종목이었어요. 매집이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매집이 나왔다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권사에도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다면 이런 저평가 종목들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너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는 거 예상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절차 간소화하고 모바일 투자 가능하게 하겠다. 점점 이게 확장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네요. 6월달 크롬병 특허 만료 즉시 미국 램시마 발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이슈가 된 종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6월 특허 만료되게 되면은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호재군요. 재료죠? 그죠? 호재고 재료입니다. 이게 나온다라면 차트 보셔야 돼요. 적응증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경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건선성 관절염, 단일 클론항체에 대한 단백질 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지금 1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급등했다 밀고 조정받고 쉬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15,000주가량이 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1년 이후에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일단 시기는요, 진행 시기입니다. 3월, 4월 말 사이에 승인을 받고 6월 정도 시판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겠죠? 하반기에 화이자를 통해서 램시마 발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1차 재료 언제인가요? 3월, 4월이죠. 특허 끝나고 나서 하반기죠? 6월 이후 판매 대행사 화이자 통해 발매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연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테마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5% 룰을 위반했던 혐의 엘리엇 검찰 조사. 요거 얘기할 게 많은데 또 시간이 많지 않네요. 55분에 마이크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엘리엇이요. 검찰 조사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엇 매니지먼트입니다. 헤지펀드, 미국계 헤지펀드. 삼성물산 주식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공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력들이 매집하는 관계에 대한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의 세력이요 라고 하면서 5% 10% 사는 거 보여줄까요? 안 보여줍니다. 가끔씩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 찍고 6번 찍고 7번 팔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아놓고 한다니 설명드릴 때 시뮬레이션 좀 해드릴 때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계좌를 통해서 한 계좌에서 다 매집을 하지 않아요.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 5%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니네가 맞다 이래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분석이라는 것들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참고해서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요, 내가 세력이다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다.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뭐예요? 그런 걸 잡아내는 것들이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상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조사 들어갔다고 하죠? 네, 확인하도록 하시고 페이스북 대세 자릅니다. 좋아요만 가지고 안 되죠.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사랑해요, 기뻐요, 우울해요 등등등 6가지로 세분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줍니다. 네, 이거는 트렌드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이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아이콘 추가한 이후에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과 서울도시가스 2파전입니다. 본입찰 연기 3일로 연기됐습니다. 동양물산이 어저께 좀 올라간 거 봤는데 왜 갔을까라는 거 봤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자, 3월 3일입니다. 3월 3일로 본입찰 연기가 되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개혁 2라운드 상장 공모제도 개편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다양하게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상장과 공모 제도 전체적인 개편을, 강력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 과제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니차가 중국 합작법인 설립합니다. 캠시스 전기차사업 본궤도. 전기차! 그렇죠! 다음 달 재료 있어요. 테슬라 내놓는 거 있습니다. 캠시스 전기차 사업에 발을 내밀면서 새롭게 전기차 테마에 포함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전기차 움직임들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CJ헬로비전의 M&A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걸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합병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주주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 팔아 손해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본 장사라는 얘기죠. 합병하는 게 주주에게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매수 청구가가 1696원, 적정 주가는 16160원, 11600원, 1000원 정도 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시간이 55분, 이제 곧 6분입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오늘 목요일장, 내일 금요일, 이제 이번 주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 3월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하시면 3월 기분 좋게 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요일장 선제공연이니까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위너스톡의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 이번 주 마지막 시황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선제공연님 마이크 연결드립니다.